춘천교구 참리바소서 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리바소서 1장에 해당하는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범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영북지구 간성성당의 심재국 베드로입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2015년 6월 18일에 공식 반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10년이 넘어서고 있는 그러한 시점인데요. 15년에 그 반포되고 나서 바로 한국천주교회는 2020년 5월부터 1년간을 찬미받으소서 특별기념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2년부터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4년차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찬미받으소서는 인간 생태와 사회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를 저희들 신앙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회개하고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회칙입니다. 한편 기술 만능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해 가면서 지속 가능한 온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통합 생태론적 접근법을 추구하고 많은 이들의 대화와 생태 교육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미받으소서 회칙에 이어서 2023년 10월 4일 다시 참미받으소서 후속 권고를 교황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라고 하는 권고입니다. 이 권고에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위험을 지적하면서 우리 세대 안에 닥칠 생존의 문제, 아주 급박한 문제로 보고 있고요. 이런 비극이 닥치기 전에 하루빨리 실효성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권고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환경에 대한 문제는 매우 급박한 우리 코앞에 닥친 그러한 일이라고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2항에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반포된 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지구의 형제 자매들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에 관한 저의 진심 어린 염려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우리가 충분히 행동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너져가고 어쩌면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제쳐놓더라도 기후변화의 충격이 많은 사람과 가족의 삶에 점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 노동, 자원에 대한 접근, 주거, 강제 이주와 그 밖의 다른 영역에서 그 영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황께서는 굉장히
염려의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아직 우리가 그 회칙을 충분히 행동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무너져가는 속도와 그리고 또 점점 세상의 한계에 다가가는 그러한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요. 이렇게 변화되는 기후 변화는 결국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찬미받으소서의 그 회칙 권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찬미받으소서의 1장에 해당하는, 어쩌면 찬미받으소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 총체적인 이야기가 해당이 됩니다.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흔히 찬미받으소서는 환경에 관한 문제만을 이야기한 것처럼 알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은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3개 정도는 환경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아래 4번부터 인간의 삶, 질, 저하와 사회 붕괴,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 여기에 이르는 이야기들은 몹시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그러한 그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 이야기이면서도 인류 또는 인간 세계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중요한 사회 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18항, 19항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류와 지구 변화의 지속적 가속화. 이 지속적 가속화는 자연의 느린 그런 속도와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그러한 그 속도 높은 인류의 변화, 지구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공동선으로 가느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서 가느냐, 그게 아니고 상당히 인간 삶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 자체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또 그 빠른 속도가 멈추질 않는다. 지속적이다. 사람도 변하고 지구 환경도 변하고, 그래서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와 환경이 변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것을 절감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참 애틋한 그러한 일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미리 좀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왼쪽 사진은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인데요. 요거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서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화성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큰 점이 지구고요. 왼쪽에 잘 안 보이는 작은 하얀 점이 달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지구 표면에 붙어서 살고 있는 아주 미소한 존재인 거죠. 자, 그런 사람의 행동 자체가 이제 이 아름다운 지구를 굉장히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이제 그 경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이런 지구에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왼쪽 그림처럼 우리의 삶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흙, 땅이 없어도 안 되죠.
우리는 그들과 공기, 물, 흙과 밀접한 주고받음이 있어요. 그걸 이제 관계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자체도 다른 주변에 여러 생물이 있어야 사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생태적 존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동식물들과 함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생태라고 하는 생명 현상을 갖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태의 생명을 갖는 생명체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런 지구의 공기와 지구의 물과 지구의 땅, 그리고 다른 생물과의 관계, 이 속에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구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결국 공기가 지구를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물이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생물들이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결국 인간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왼쪽 그림처럼 원시 생활을 할 때, 산업사회 이전 원시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자원이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빛은 태양으로부터 계속 오는 거고요. 물은 그냥 있는 거고요. 유기물, 즉 식물과 동물을 이용해서 먹고 배설하고 그것이 다시 자연의 정화작용에 의해서 순환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인간이 이제 점차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또 이용하는 에너지를 더 추가해서 공급받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현대 산업 사회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인풋되는 요소가 아주 달라져요. 물론 빛, 그리고 유기물, 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공급되어야 되고 여기에 추가해서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게 소위 부수적인 에너지원의 공급을 받아가면서 이 잉여 에너지를 가지고 산업혁명 그리고 또 산업사회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들은 많은 이익을 여기에서 이제 챙기게 됩니다. 이익을 챙기다 못해 이익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릇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그런 일들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순환되지 않는 폐기물, 독 물질들, 그리고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는 여러 물질들을 배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물질들은 산업사회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은 빨리 순환되지를 못하고 계속 축적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물질을 분해해서 다시 순환시키는 그런 생물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야 되는데 이런 진화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환경이 망가지는 거고 망가지는 환경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제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찬미받으소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지구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생명, 즉 생기를 얻고 이어가는데 공기가 오염됐고 물이 오염됐고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생기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찬미받으소서 2항에 나오는 아주 단정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처지에서 우리 지구는 신음하고 있다.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되었다. 산업사회로 가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으로 보다 편리함을 얻었었는데 이런 과정에 우리가 푹 빠져가지고 도대체 자연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그런 슬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어 인간 스스로가 이런 환경의 타락적,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적 이런 희생물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위험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닥쳐 있다라고 하는 급박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 환경을 즉각적 이용과 소비에 유익한 것 외로는, 그거 말고는 자연 환경을 그냥 마구 이용해서 내가 이익만 남기면 된다. 그런 방법, 그런 것을 추구해 왔다는 거죠. 예. 그것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경제 패러다임,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르톨로메오 총주교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인간이 하느님 피조물의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일으켜 지구 본디 모습에 손상을 입히고 자연 살림과 습지를 파괴하며 지구의 물, 땅, 공기, 생명을 오염시키는 것은, 이 모든 잘못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다양성을 파괴했다. 다른 생명체,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 내가 그들로부터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다양성을 파괴했다. 생명을 없앴다.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켰다.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면서. 이런 일들은 우리의 큰 잘못이고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찬미받으소서 1장의 이야기들은 도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나, 우리 또는 사람, 인류죠. 네. 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환경과 밀접히 관련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환경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생물적 환경과 하나는 무생물적 환경이죠. 자, 이런 환경과 관련을 가지면서 우리는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악화시켰다. 생물적 환경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점점 줄였고,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 여기에서는 오염, 쓰레기를 우리가 유발했고,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만들었으며 기후변화를 일으켜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를 지금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문제가 있다. 우리 자신도. 무슨 얘기냐면 사회 붕괴, 불평등,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미약한 반응, 둔하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우리 자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일과 공동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자, 지금부터 그럼 요 한 가지씩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할 수는 없고요.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네. 자, 무기적, 무생물적 환경과 우리는 오염, 많죠. 모래 오염, 대기 오염, 토양 오염,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오염물질들은 대개 어디에서 나오느냐? 상업적, 산업적 이런 활동에서 우리가 이런 오염물질들을 배출을 하죠. 그래서 분진을 배출한다던가 또 산성비를 유발할 수 있는 산성화 물질을 배출한다던가 농약과 같은 독극물들이 그냥 논물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던가 이런 일들이 이제 오염에 해당하는 거고요. 폐기물 쓰레기. 이건 뭐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플라스틱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쓰레기와 폐기물을 축적시켜가는 우리의 버릇, 버리는 문화라고 하는 버릇, 이것도 중요합니다. 물은 이런 물질들에 의한 물이 오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물이 기후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그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의 온도가 좀 높아진다, 온난화가 심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훨씬 많은 물을 땅으로부터 공기 중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럼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땅은 점점 메말라 가겠죠. 그래서 가뭄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올라간 그런 물이 공기 중으로 이동한 물이 또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면 물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홍수라고 그러죠. 예,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 쓰듯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낭비하는 그러한 습관, 생활 습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비 오는 양과 사용하는 물, 이런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쭉 따져보면 우리는 물이 풍부한 나라가 결코 아니다.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요. 한편 이 물이 거의 그 페트병 한 병이 휘발유값하고 비슷하다, 그런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돈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물 사먹는다는 뜻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쉽게 접할 수가 없다. 왜? 그들한테는 이런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경 오염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실 찬미바소서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산업화를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본 사람들이 결국 환경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그 망가진 영향을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려운 나라가 제일 먼저 겪게 된다. 요거를 아주 통렬하게 알려주고 계셔요. 자, 그리고 무기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마 기후 변화가 제일 크고 아마 최근의 이슈로서는 가장 큰 이슈일 겁니다. 이 기후 변화가 차가워진다는 뜻이 아니고 점점 온난화가스 배출로 따뜻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후 변화에 아주 크게 영향을 준 거는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사고, 우리가 걸어왔던 산업화의 길,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과정에서 배출되는 여러 이제 화석 연료, 그 다음에 온실가스, 그 다음에 이런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자연을 우리가 또 파괴를 했고요. 산림과 같은 그런 영향 때문에 기후변화가 점점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생활 양식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죠. 열대 과일 안 먹다가 열대 과일 먹어야 되고, 그동안 많이 먹었던 사과는 잘 못 먹고, 비싸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도가 달라지면서 이제 생태계에 큰 변화들이 있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높은 산,
추운 곳에 살고 있던 생물들한테 이런 온난화는 아주 치명적일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땅에 그 물이 얼어서 움직이지 않던 그러한 빙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인간들의 생활이 연안지대에 몰려 있잖아요. 고산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해수면 상승 약 뭐 한 1m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런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농경지, 대부분의 도시가 침수돼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그런 행복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우성이 일어나면 이제 사회,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때 이제 또 어려운 그런 국가의 사람들,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 게 무생물적 환경 변화에 미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속에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린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그 편리함, 이런 뭐 아주 그 쉽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방법들, 이런 걸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고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몇 가지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일 겁니다.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결국 태양 에너지 이상으로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산업화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많은 부를 쌓는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원시 사회로부터 발전된 사회로 가면서 인간들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의 칼로리가 필요하냐, 얼마의 칼로리를 이용해서 사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산 그러한 사회보다 굉장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보충을 받느냐? 결국 석탄과 석유나 가스 이런 데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기후 변화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1981년부터 23년 줄어든 해가 거의 없어요. 여기 딱 뭐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네. 뭐 왠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인당 전력 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는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점점 그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해서 전력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원자력을 이용했던지. 자, 그래서 여기에 진한 선은 세계 평균이고요. 전 지구적 평균이고요. 요 위에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는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안면도, 고산은 제주도에 있는 그 동네인데요. 네. 그리고 울릉도. 세계 평균보다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좀 농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이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출한다. 근데 이게 왜 톱니 모양으로 되는지 아세요? 요거는 계절 때문에 그래요. 계절.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그때는 언제겠어요? 여름이죠. 왜? 식물들이 광합성 하느냐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산림 벌채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줬다는 그 이유들이 이런 데 들어있어. 숲을 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흡수를 못하니까 계속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는 그런 사항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76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에너지원들의 구성 비율, 요거를 본 그래프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줄어든 게 없어요. 그래서 석탄이니, 석유니, LNG, 수력, 원자력 모두 다 이렇게 늘어났죠. 이런 추가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편하게 살았고, 이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화석연료를 막대하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압박을 우리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을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그래서. 자, 요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여러 국가별로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뭐 나라가 좁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도 적기 때문에 총 배출량은 적을지 몰라도 증감률, 늘어나는 비율은 굉장히 크다.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많이 늘어나겠지. 거의 4.4 정도. 우리가 136 이런 정도라면 거의 스테디하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4.3, 독일은 오히려 줄고 있어요. 예?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계속 늘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뭔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을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탄소 중립이죠. 더 이상 온난화와 관련된 그러한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가스를 그만 내보내고 줄이고, 그리고 흡수시키는 그러한 기작을 적극 사용해서 제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탄소 중립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온난화가스로 기온이 상승하고 온난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기후변화는 우리한테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생명이나 이런 거를 위협하는 직접적 요소가 됩니다. 자, 요거는 몇 가지 시나리오인데요. 1.5도씨 증가하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2도, 앞으로 2도가 더 증가하는 그러한 시나리오, 뭐 두 가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해수면이 2도 증가하면 한 1m 정도 상승한다는 거예요. 1m. 근데 1m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1층 포기하고 2층에 살면 되겠다. 그럼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평범한 날, 달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저쪽 인천에 뭐 소래포구 이런 데서는 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m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포구는 없어지는 거야. 거기서 상업활동 하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싫지만 옮겨가야죠. 어떤 국가, 남태평양에 아주 저지대에 있는 그런 국가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지대를 향해서 배를 타고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 기후 난민,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난민이 돼서 어쨌든 삶은 괜찮은데 살 곳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농사질 땅도 바닷물에 잠기고 집도 잠기고 모든 근거지가 잠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산호초는 거의 다 망가질 거다. 99%가. 그 다음에 서식지 절반 이상을 상실하는 종은 뭐 식물의 경우 16%, 척추동물은 8%, 곤충은 18% 정도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2도씨가 상승되면 엄청난 자연의 변화가 있고 인간은 그 속에서 굉장히 시달릴 거다. 거의 생명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인간이 무생물적 환경과 주고받은 그런 결과고요. 생물적 환경과 주고받은 여태까지 인간들의 활동은 생물 다양성 감소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게 만들죠. 사실 우리는 유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어떤 생물이 유전적 정보를 갖게 되는 거는 그 생물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계속 수억 년 동안 쌓아왔던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보로부터 우리는 앞으로 변화할 환경에 대한 어떤 유전적 대책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지구를 떠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러한 많은 생물들, 인간을 제외한 많은 생물들은 우리 인간에게 의식주라고 하는 무상의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러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들이 지금 지구를 떠나고 있다. 더군다나 습지, 이런 파괴 행위들, 이거는 아주 생물 다양성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무생물적 환경과 생물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인간 자체의 문제,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기술 경제 패러다임, 즉 기술과 이익을 계속 발생시켜야만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자연 환경을 개발하는 것은 이익과 직결되고 소득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걸 당연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점점 1차 혁명,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정보, 통신, 그다음에 지금은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오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에 봉착을 해요. 소위 인간성 상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통합과 유대의 와해, 폭력, 마약이 증가하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가난한 이런 분들이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디지털 세계는 우리한테 많은 그 흥미와 정보를 제공을 해주긴 하지만 자기 성찰의 시간을 줄이고 대화의 시간을 줄여서 결국 인간성의 어떤 다른 쇠퇴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이익에서 벗어난 그런 분들이 여러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그러한 변화된 환경으로부터 굉장히 소외되고 그 압박을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일들은 개인끼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 또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런 사이에서 계속 이런 불평등은 심화될 거다. 사람의 위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불평등은 훨씬 더 심해질 거고, 없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압박을 받을 거다. 어려움에 처할 거다. 라고 하는 건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환경과 자연의 환경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수자원, 수질오염, 해수면 상승의 피해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크게
다가올 거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우리가 공동선의 측면에서 통합 생태론적 측면으로 이렇게 접근하려면 이거는 사회 전반의 어떤 이해와 이익과 이런 것들이 적절히 분배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교황께서는 이런 문제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균등한 분배, 실제 우리가 뭐 유니세프 이런 그 광고 같은 거 보면 한쪽에서 막 굶는 어린이들 있잖아요. 실제 세계에서 생산하는 총 식량의 양, 곡물의 양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어려워서 그걸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식량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 이런 문제를 좀 불균등한 분배, 가진 자가 더 놔주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소하면 좋겠다. 그래서 버려지는 음식은 가난한 이의 식탁에서 훔쳐온 것이다. 참 이게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많다. 이거는 실제 통합적이고 공평한 개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예. 그리고 이런 산업화의 앞장에 있었던 잘 사는 나라들,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산업화의 선봉에 섰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저질러 놓은 환경 악화는 책임을 어려운 사람들이 다 독박을 쓴다고 하죠.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차등적 책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이렇게 급박하고 인간 집단 자체가 개인, 사회, 국가가 지금 환경 변화에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우리가 끌어왔던 산업화를 주도해왔던 그런 기술 경제 패러다임이 거의 우리는 신격화해서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버릇을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생태계 보호에 관심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물든 기존의 그런 그 패러다임에 물든 그런 습관을 아직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태계 보호에 관심은 보이지만 나쁜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 보시는 피상적 생태론 이런 거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강력한 국제 그룹들이 있죠. 굉장히 큰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익이 굉장히 지금 우선돼서 국제 경제가 움직이고 있고 국가의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생명의 원천 또는 천연 자원 이런 것보다도 그들의 이익이 우선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리더도 사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환경이 인류에게 지금 촌각을 다투어서
위협해 오고 있는데 우리들의 반응은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교황님의 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우리가 서로 모여서 솔직한 토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만이 옳다라고 하는 단정적 그런 상황보다는 서로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공동선, 어려운 사람은 그냥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도 살고 잘 사는 사람도 살고 이럴 수 있는 공동선에,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는 지속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유지 또는 만들어지는 그런 통합 생태적 그 방향이 되도록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공동의 집에 큰 손상을 초래했고 그 손상 때문에 우리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희망을 주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대화와 과연 공동선 지속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간 활동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 우리 사회에 가는 최종 목적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성찰, 생각, 이런 것들을 해 가야 한다. 우리는 나만 알고 주위를 돌보지 않는 심한 개인 중심주의 또는 인간 중심주의에 지금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찬미받으소서 제1장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마침기도 대신에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찬미받으소서 뒷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242장부터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돌보신 성모 마리아께서 이제 이 상처 입은 세상을 모성애로 함께 아파하며 돌보십니다. 보편교회의 수호자로 선포되신 요셉 성인은 우리에게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자애롭고 온유하게 돌보도록 요셉 성인께서 영광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느님의 한없는 아름다움을 얼굴을 맞대듯 마주할 것이고 세상의 신비를 경탄하고 기뻐하며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모두 하늘나라의 잔치에도 받아들여질 것임을 인식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집을 돌보는 데에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찾아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다면, 또 세상이 창조된 것이라면 우리는 시작하신 분, 창조주이신 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이 지구를 위한 우리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 희망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